앞으로 26년뿐만 아니라 26년을 기점으로 네. 운이 이제 좀 풀린다 이런 분들 꼽아주시면 네. 한번 또 참고해서 또 움직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좀 이분들은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좀 그게 크신 분들인데요. 경호생 말띠 분들이 작년에 뭔가 변화 변동을 유도해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올해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화를 하셨던 분들. 25년도에 변화가 있었다면 내가 뭔가 내 진로에 있어서나 아니면 내 하는 업에 있어서나 내가 뭔가 변화 변동을 크게 잡았던 분들 아니면 작년에 문서를 조금 잡았던 분들은 올해가 조금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고요. 자리를 잡아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뭔가를 변화 변동을 하시는 건 좀 되려 이제 올해는 조금 가리셔야 돼요. 26년도는 좋거나 나쁘거나인데 이미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기엔 참 좋은 해나 뭔가 새로운 변동을 해나가기에는 경호생분들이 조금 힘들다 올해가. 그리고 시끄러울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생분들은 올해가 문서를 잡기 굉장히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문서가 정리가 되거나 내가 내 새로운 문서를 잡게 되거나 하는 때가 될 거고 사람 또한 정리가 되는 해가 될 거예요. 문서와 사람이 정리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민하고 민첩해지셔야 되겠죠. 내가 가야 될 길까 잡아야 될 문서가 놔야 될 문서 처리를 해야 될 문서 처리하는 것 또한 때를 가려서 하시는 거니까 나한테 손실이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문서를 잡아도 좀 더 전략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한테 길한 문서가 길한 문서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내 자산을 마련하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좀 괜찮고요. 차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차 문서도 작게 본 문서니까요. 차도 괜찮고 부동산도 괜찮고 재산에가 있어서 뭔가 재산의 군고를 마련한다는 격으로 있을 때 봤을 때 이 기사생분들이 올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술생 45 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바쁘고 이분들은 바쁜 게 좋은 해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신에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바쁘게 계속 하시면 되고요. 하시던 일에 있어서도 뭔가 확장을 하거나 변화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멈칫하던 게 있으시면 좀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해운적으로 나쁘지 않은 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오래 준비해왔던 일이 있으면 오래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요 조언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운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감하게 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분들. 근데 이것도 본인의 어쨌건 이건 띠만 보고 가는 거고 기운만 보고 가는 거니까. 근데 세운을 다 보시려면 어쨌건 본인 사주를 넣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보편적으로 이 해가 나쁘지 않은 해니까 뭔가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뭐 사주를 보시건 운세를 보시건 하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시고 조금 더 달라붙으라고요. 이제까지 조금 가려오고 했던 것들이나 조금 주춤주춤했던 것들을 올해는 어디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풀어야 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시고 이걸 현실화하시고 조금 더 움직이시라고 하네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시는 해로 삼으시라고. 운기가 좋을 땐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운기가 나쁠 때는 몸을 사려야 되죠. 좋을 때는 계속 움직이셔가지고 기회를 본인한테 발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술생분들 같은 그런 기회를 잡아가는 해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을묘생분들이 삼재이긴 하나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좋은 분들은 되게 좋을 거고 안 좋은 분들은 또 되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을묘생분들은 문서를 쥐는 해가 아니라 문서를 터는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올해 묵혀왔던 문서가 있으면 올해 털기가 좋은 해가 되겠어요. 매매. 네네네. 가지고 있던 것들을 터는 거 또는 또 상속에 있어서의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 또한 본인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을묘생분들이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작년에 또 손해났던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받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건 그때 만약 묵혀지고 해가 넘어갔으면 올해는 되려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는 띠 같은 경우에는요. 무신생분들이 특히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올해 내년 내후년을 미리 준비해 가셔서 본인 거를 다져가시는 해로 가져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변화 변동에 있어서나 금전에 있어서 발복에 조금 힘들 수 있는 해가 오거든요. 이분들은 금방금방. 그렇기 때문에 무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운세나 이런 것들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잡아가시는 해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해기도 하고 아홉수기도 합니다. 무신생분들이 올해를 사려가면서 몸을 사리면서 전략적으로 내가 올해 내년 내후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침을 해서 내가 나한테 발복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십니다. 전환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신생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올해 준비만 잘하면 문제는 없겠네요. 올해 무사무탈하게 넘어가기만 해도 이분들이 본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 준비를 하면서 내년 내후년을 준비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변화 변동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무신생분들이 변화 변동이 그럼 좀 크게 들어옵니다. 내년 내후년에. 그러면서 뭘 말년성조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환갑이 많은 나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네. 사실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나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신생분들 걸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젊은 나이란 말이에요. 무신생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내년 내후년 거를 좀 잘 잡아가시고 다져가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신축생 네. 66세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3년 고락이 있었어요. 2년 3년 힘들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조금 낫겠다. 상대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 무거웠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는 말이 나오고요. 상승 구도로 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조금 더디단 말이죠. 이분들의 상승 곡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각이 좀 완만한 편이에요. 근데 지구력으로 버티셔야 되거든요. 근데 버티면 버티는 대로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근데 올해가 좀 작년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텨가시는 게 좋고요. 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냥 좀 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제 꼴딱꼴딱 한다 하더라도 또 한 곡에 넘어가시면 조금 더 살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해고요. 대신에 건강은 조금 유의하시고 건강은 좀 유의하시되 밀고 나가시는 게 있거나 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꾹 조금 누르셔라. 근데 올해가 낫다. 발복은 되겠다는 게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으로 올해 내년 이분들이 좋으려면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무거웠던 게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소의 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세 임진생 이분들은 좀 그게 나오는데요. 집 안에서 내 가정에 있어서 내 식구한테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조금 자부분이 있어요. 자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좋은 소식을 들을 일이 있겠습니다. 그게 좀 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지쳐있고 이렇게 좀 처져 있거든요. 근데 조금 좋은 소식은 들리겠다. 거기 이제 위안을 조금 삼으시고 그리고 건강관리 조금 더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무거웠던 게 조금 털리는데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몸으로 치는 게 있었으면 그게 좀 해소되는 해가 있겠습니다. 조금 좋은 소식이 있겠다. 회복 기세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겠습니다. 26년에 상문이 들어오는 나이 찝어주시면 또 상문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네네네네. 나이를 한번 볼게요. 네. 갑오생 13살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가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됐던 어쨌건 간에 이 아이가 상문이 있다는 건 어쨌건 그 집안의 가중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갑오년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가중에 상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딱 나오는 게 다다닥 나오는 거는 신묘생 16살 그리고 17살 경인생 무자생 이렇게 학생 아이들한테 좀 변화 변동이 있는 시기 있죠.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상문을 좀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업적인 변화가 이 친구들이 지금 올해는 학업적인 변화가 되게 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세 띠가 요때쯤 돼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가 학업을 하다 갑자기 간두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진로를 크게 트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전문적으로 아예 커리큘럼을 원래도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진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왔던 거 또한 틀어질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에 상문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리셔야 되기 때문에 집안 상문도 좀 가리시고요. 굳이 상가집에 아이들 대동해서 가지 마시고요. 그런 거 조금 가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 이제 가족 상일 때 네. 이제 보통 미성년 자녀들 데리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몇 살 때까지는 가지 마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집안이나 또 그 사람 상황이나 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데려가지 마라. 저는 좀 그쪽으로 있어서 아이들에 있어서 좀 극보수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솔직히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고등학생이 돼도. 왜냐면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기고 애들이 변동이 들어오는 애들은 빨리 들어오는 애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띠로 또 이제 상문이 들어온다. 상문이 조심해야 되는 띠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삼재가 들어가시는 분들. 네. 토끼띠, 돼지띠, 그리고 양띠죠. 그렇게 삼재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가리셔야 돼요. 나한테 운이 어쨌건 삼재가 들어오고 안 좋을 때는 뭐가 붙어도 안 좋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삼재 그냥 기본 가리시고요. 토끼띠 중에서도 28 기묘생들 중요하시고 52세 을묘생 분들 조심하시고요. 을묘생 분들이
은근히 상문에 대한 노출 빈도가 좀 높겠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나갈 일이 많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상문에 잘못 치면 몸이 같이 치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문을 탄다는 거죠. 맞아요.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일묘생분들 좀 조심하고요. 하셔야 되고요. 임신생 이분들도 조심하시고 갑자생 갑자생. 네, 43살 쥐띠거든요. 좀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가리시라고 하거든요. 갑자생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네, 절대주의. 네, 절대주의고요. 그리고 병원운 자체가 제가 굉장히 변화 변동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오히려 그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변화 변동 굉장히 많을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던 것도 갑자기 주춤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계약 앞두고 나서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다른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을 시키세요. 굳이 방문하지 않을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조의를 조금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금 그렇게 해서 양해를 좀 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 좀 권해드립니다. 올해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올해. 그렇게 되시고요. 갑진생 용띠입니다. 63세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김효생 네. 엄청 많네요. 예, 88 되시는 분들은 좀 왜냐면 저 사실 이 나이가 처음에 딱 찍혀가지고 근데 이제 어차피 어린 나이부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는데 이분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금 무리한 활동은 조금 피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특히나 김효생분들은. 그리고 무자생분들 조심하시고요. 무자생분들은 올해 또 9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려서 조심하시고 가보생 네. 74년 가보생 말띠거든요. 그분들도 올해는 상문을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40대, 네.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업이 뚜렷하신 분들은 더 가리시고요.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집들, 제가 아까 가리라고 조심하라고 말씀. 뭐 어린아기 있는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기 있는 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 애들까지도 전 좀 가리는 편이라 가지고 성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면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사실 가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치 못해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침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근데 상문이라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상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방막이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로 가시는 점집이 있으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만약 상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방침 받아서 하시고요. 그거를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일단 삼재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뭐 홍수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방막이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가시고 예방막이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전 상문을 가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가려서 가셔야 됩니다. 올해는 다 조심하셔야죠. 네, 선생님 이번에는 2026년이 최악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분들, 가장 위험한 분들이죠. 네. 올해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해다라고 네. 삼으시고 조금 몸을 사리셔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무자생 19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몸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업일 텐데 해오던 그런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감한 변화는 조금 사려라. 는 게 조금 나오고요. 근데 올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확 틀어가지고 좀 나은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탁탁 떨어지든지 이거든요. 근데 올해 학생들이 좀 안 좋다고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생활도 쉽진 않은 겁니다.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학생들이 좀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병원은에는 좀 학생들이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것 또한 전환점으로 삼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자생분들이 이거를 조금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예생 돼지띠 분들은 이성관계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어쨌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뭔가 생각하지 못한 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고 또 어린 마음, 어리다고 하기엔 조금 뭐랄까 애매하죠. 성인 이제 막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 물들지 않은 때타지 않은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거 그거에 대한 상실감 무던하게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서 가셔라. 일단 인간관계 조심해라. 는 말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26세 신사생이거든요. 신사생은 뭘 조심하셔라고 나오냐면 직장관계에 있어서의 구설.
구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직 이동을 하실 때 또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 눈에 좋은 회사가 꼭 나한테 좋은 회사고 나한테 맞는 회사는 아닐 수 있다. 그쵸, 그쵸. 이직 이동을 하실 때 그런 걸 좀 가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나 내가 조직에서의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누르세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그 다른 조직을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또 다른 형식으로 다른 사람과 불발이 있을 수가 있고 괜히 또 다른 조직에 있어서 또 다른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가려가셔라. 가 신사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피해 간다고 저기 가서 조금 더 나아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동 변동에 있어서는 조금 가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를 부탁되고 하실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축생, 30살 되는 정축생분들. 변화 변동이 조금 많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진로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변화가 같이 올 거거든요. 진로가 변동이 되면서 예를 들어 주거가 크게 옮겨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국내 국외로 옮겨간다거나 주거를 어쨌건 주거에 대한 이동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변화 변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털을 잡아 나가거나 이사를 가면서 예를 들어 독립을 하더라도 방향을 좀 가려가시고요. 좀 나 때를 좀 가려가시고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가려서 가셔라.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세 임자생분들은 몸으로 치이는 거 조심하시고요. 몸수 치이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체력적으로 처지지 않게 조금 건강 관리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건강만 잘 챙겨 가셔도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에 변화 변동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조금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벌써 올해부터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변화 변동이 있다고 하면 몸에도 신수에도 변동이 오는 법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무던히 지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뭔가 내가 또 내년 내후년에 치고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에너지 비축을 잘 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랑 체력 관리, 에너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특히 뭔가를 본인 거를 준비해 가셔야 되는 그 분들 중에서 59세 무신생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무신생 분들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 변동이 들어오고 아홉수이기 때문에 이게 아홉수라 하면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나 변곡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좋게 변하는 것도 변하지만 나쁘게 변하는 것도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뭔가 갑자기 변화를 꾀하기에는 조금 때를 가려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하시던 거 잘 유지하시는 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59세 분들은 특히 그 말이 계속 나오네요. 무신생 분들은 그렇게 아홉수가 나오죠.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아홉수 중에서도 이제 무신생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2, 3년 세간을 두고 봤을 때 이분들이 변화 변동이 있는 해기도 하고 그때가 어쨌건 본인 인생이 또 중요한 해기도 하고 변환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변화 변동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변화가 심해지는 있죠. 거네요. 네, 그렇죠. 선택을 잘못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있던 일에 있어서 뭔가 제동이 걸려서 금전의 흐름이 막힌다든지 그러면서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명예에 있어서 큰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 자리를 크게 해오시던 분들이 자리가 축소되거나 자리가 바뀌거나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쁘게 들어왔을 때를 말씀드리면 몸이 치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운이 나쁘다 보니 내 가족한테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운이 안 좋을 때는 내 가족 그게 안에서 돌거든요. 그 기운 안 좋은 기운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나 내 배우자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